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면서 있어서 부동산 사무실 혹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많이 가잖아요. 근데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그 투자자와 공인중개사를 가는 그 둘의 관계는 저는 공생 혹은 윈윈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생 서로 없어서 안 될 관계고 서로 윈윈입니다. 매도자 매수자 둘 다 윈윈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엘리트 앰비션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활용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건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잘합니다. 잘, 잘 친절하게 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도 있고 뭐 수원도 있고 청주도 있고 뭐 서산도 있고 뭐 아산도 있고 천안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 각 곳마다 거점으로 두고 있는 부동산 한 군데씩은 제가 끼고 알고 지내고 이렇게 있어요.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죠. 각 거점별로.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신분을 많이 유지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연락도 자주 해요. 연락도 자주 하고 중간중간에 뭐 그냥 쓸데없이 그냥 안부도 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두루두루 잘 지내고 생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뭐 기프트콘 뭐 아니면은 뭐 과자라든지 뭐 다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잘 지내면서 각 거점별로 이렇게 연락을 잘 지내고 있는 편인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는 이제 투자를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매물을 많이 거래하다 보니까 그런 좀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 기준에서 한번 좀 모아봤어요. 모아봤고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점이 장점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어, 친하게 잘 지내면 좋은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게 그 공인중개사 매물을 내놓으면 어떤 그 공인중개사 그 전산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산망이라는 게 있고 뭐 네이버나 뭐 직방이나 뭐 그런 데들 올라올 때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선 연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매물이 있어. 근데 내가 이런 매물을 내가 원해. 그러면 그냥 친하신 그런 부동산 사장님한테 미리미리 섭외를 해놓는 거죠. 근데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부동산 사무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사장님하고 연락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정보력이 빠르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 내에서 좀 뭔가 괜찮은 거예요. 뭔가 뭐 트렌드하고 정보 파악에 활용해도 가장 유리하신 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하고 손잡는 게 제 나름대로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리기 전에 제가 원하는 매물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면 먼저 선 연락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선 연락. 남들보다 뭐 금매라든지 아니면 좋은 매물을 진짜 먼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다크호스 히든 매물.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매도자가 뭐 특정 여러 군 세 군데 올린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제가 그 연락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올렸단 매물이면 그게 바로 히든 매물 되겠죠. 그 부동산이 전산망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다 올라오지는 않아요. 포털 사이트나 전산망에. 그런 히든 매물이 선 확보 물건의 우선순위를 제한한다는 얘기죠. 이걸 왜 제한한다면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VIP도 있고 그다음 친분도 있고 아무래도 정이 가고 신뢰가 가고 조금이나마 내가 좀 친분 있는 사람이 더 먼저 연락하게끔 돼 있거든요. 아 얘가 그때 나한테 이런 얘기를 달라고 했었지. 이런 매물이 있으면 연락 달라고 했었지.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친하다 보면 자주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래하는 관계인데 아무래도 좀 정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결도 가고 그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것들을 제가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이용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이 두 가지를 활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는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한 4억짜리라고 칠게요. 4억짜리인데 원래는 전세가 뭐 한 3억에서 3억 천이라고 볼게요. 그 정도의 이제 갭이 있었어. 갭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해 가지고
3천 정도 수준으로 맞출 수도 있다. 가능하냐고요? 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매물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1대1 거래 아닙니까? 중간에 이제 부동산 끼고 1대1 거래에서 매도 호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전세가를 높여놓고 이게 갭이 그만큼 축소가 되면 이 정도 3천 정도 수준의 매물을 확보할 수 있다. 원래는 이게 맞죠.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게 가능하다. 이거는 세팅하기에 따라 그런 부동산 사임하고 친분들도 좀 있어야 되고 약간의 좀 도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세팅하면 어느 정도 협력 관계를 하면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 솔직히 이제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건데 내가 혼자 뭐 돈이 뭐 다 여러분들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많은 매물들을 여러분들 갖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확보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좋은 매물, 알짜배기 매물, 그런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그 사장님하고 커넥션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는 작업이에요. 나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말씀해 드리고 싶었고요. 미래를 봐서라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뭐 매물이 좋은 게 없어요. 매물이 좋은 게 없는데 미래를 봐서라도 가성비하고 좋은 매물, 뭐 금매라든지 확보의 율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여러분들 뭐 부동산 투자라는 게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원데이 투데이 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1년 혹은 10년 미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은 매물이 없더라도 나중에 매물 확보 유리하죠. 왜 매물 확보 유리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랑 다 연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서울에 있어. 만약에 서울에 있는데 이쪽은 해당 지역은 뭐 지방의 뭐 군산이야. 예를 들어서 군산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 가성비 아주 뭐야 중간중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제가 전화로나 이렇게 해가 문자로나 이런 식으로 사진이나 정보 주고받고 처리할 수도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왜? 오랜 기간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분도 뭐 세입자를 놓는다거나 내가 그래도 여기 사장님이랑 얼마 동안 계속 거래를 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랑 뭐 계약서를 쓴다든지 갱신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비즈니스 관계에서 괜찮거든요. 매일매일 뭐 지방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처리하는 과정도 매끈하고 깔끔하고 믿을 수 있다는 점, 내가 각 지역에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정보 파악에 트렌드 뭐 어떤 게 있지만 뭐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각종 뭐 지인의 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대. 강의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의 트렌드와 정보 활용은 아무래도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부동산 사무실. 이분들이 여기 지역 토박이고 여기서 밥 먹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밥을 먹고 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수료 중개사 흐름들을 거래를 직접 거래를 하고 계시잖아요. 필드에서 현장에서 띄어내시는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가장 활용에 유리합니다. 정보도 많이 알아요. 여기에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전세 매물 어떻게 전세가 오르고 있는지,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가장 많은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사무실 공인중개사 소장님, 실장님, 사무실 소장님, 사장님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내면 좋은 점들이 이런 것들이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공생 윈윈관계 꼭 이제 나쁘게 뭐 어차피 뭐 중개사 수수료 아까워지 마시고요. 중개사 그 수수료에 대해서 충분한 값어치라든지 수수료에 대해서 내가 뽑아먹을 수 있는 건 충분히 내가 얻으면 되는 거예요. 수수료보다 내가 이익과
그 다음에 정보가 더 많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단편하게 내가 단순적으로 수수료 뭐 몇십 혹은 몇백만 원 나가는 게 대해서 아깝다, 아까워하지 마시라고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익이 될 만한 거, 정보력, 이거를 더 많이 가져가셔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만큼 지불할 건 정당하게 지불하시고, 취하실 건 취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투자하시는 분이 제가 그런 당연한 그런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투자하시면서 이런 중개사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는 분들 치고 제가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중개사 사무실 뭐 잘 된다, 뭐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러겠습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같이 굴러가는 것이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었냐면 20년 한 2월쯤에 제가 잔금을 치르는 거였어요. 잔금. 그리고 실제 계약은 19년 하반기였는데 지역은 호매실, 수원 호매실이었습니다. 호매실이었는데 여기가 제 기억에는 작년 20년 1월이었죠. 20년 1월에 신분당선이 발표가 났어요. 신분당선 원래 강교였었죠. 강교까지 갔다가 신분당선이 호매실까지 연장이 된다. 그래서 발표가 나자마자 그쪽 해당 지역에 엄청나게 막 그 플랜카드, 현수막 이런 것들에서 경축하면서 호가가 엄청나게 떴어요. 이 지역 일대가, 호매실 일대가. 근데 제가 이거를 어쨌든 알고 나서 19년 하반기에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왜 20년 2월,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뒤에 잔금을 치렀냐면 22월이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양도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때 잔금을 치는 거죠. 저는 근데 예정대로 한 3월이나 4월쯤에 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빨리 1월에 발표가 돼서 조마조마했어요. 계약이 취소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쨌든 계약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제 저는 싸게 아주 잘 구입했던 사례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중개사 사무실 소장님한테 연락을 받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진짜 그런 뭐라고 엄청 거의 욕하기 직전까지 엄청나게 니네들 알고 짠 거 아니냐, 진짜 별의별의 막 진짜 안 좋은 막 소리들을 막 엄청 소장님한테 했던 얘기예요. 진짜 막 집값 이렇게 있으면 안 팔았는데 너 때문에 팔하지 않냐, 뭐 어떤 별의별 별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 소장님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정말 그냥 기분이 그래도 안 좋았겠죠. 근데 그런 점은 제가 뭐 좀 죄송스러웠고, 그 부분이 어차피 뭐 제가 갑자기 뭐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게 발표가 났으니까. 근데 그게 뿐만 아니라 처음에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약할 때도 원래 보통 계약 장소가 호매실이었으면 호매실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수원 호매실에.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집이 서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원래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하면 하는데 부동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울 여기 지역으로 오라간 거예요. 이쪽 매도자 집회 그 카페집 있죠. 카페 커피숍에서 여기서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좀 약간 특수한 케이스였죠. 처음부터 이쪽이 약간 우위였어요. 근데 제가 뭐 저도 뭐 아쉬운 입장이었고 저도 사고 싶은 입장이었고, 부동산 소장님도 사장님도 어쨌든 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짐 싸들고 약속된 장소 시간에 맞춰서 이쪽으로 가서 했는데, 저는 간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그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매도자가 부동산 소장님이나 혹은 뭐 실장님한테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정말 진짜 아랫사람들한테 대하듯이 정말 안 좋았다. 보기 정말 안 좋았다. 예, 나이가 뭐 솔직히 뭐 더 많고 적걸 떠나서 나이도 뭐 그렇게 많으신 양반신도 아닌데, 다만 좀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태도가 지금은 당장 뭐 돈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한 번에 뭐 인생이란 게 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그래 가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자기 아랫사람 대하는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고 이제 그때도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저 사람 좀 무례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굉장히 그걸 많이 느꼈다. 전화할 때도 그렇고 여기 지금 오늘 만날 때도 그렇고 한두 번 느낀 게 아니다. 진짜 상시적으로 느낀다. 이제 그 사람한테 정말 욕하고 싶고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참는다. 왜 참냐면 뭐 자기도 이제 밥 먹고 살려고 하니까 참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사람인지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한테 뭐 좋은 정보 혹은 좋은 소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라면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절대. 진짜 네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아랫사람 쳐다보듯이 정말 막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좋은 정보를 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뭐가 약점 잡히지 않는 이상. 약점 잡히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다만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선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두루두루 적을 만들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는 게 부동산 사모님한테 친하게 지내라는 게 내가 결론적으로 스스로 주는 만큼 더 얻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거면 이런 공생, 윈윈 관계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공인중개사 활용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투자 활동에 있어서 우리 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의 운을 좀 한 번씩 끌어당기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좀 마무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중개사분들하고 잘 되셔가지고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예. 아무튼 엘리트 앰비션이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찍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